오늘은 LAFC의 만 19세 공격수 다비드 마르티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르티네스는 손흥민이 오기 전 LAFC의 가장 확실한 주전 공격수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손흥민 이적 이후 부안가와 함께 공격 3톱을 이루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 중에 손흥민에게 짜증과 분노를 쏟아낸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에게 의도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거나 무모한 슈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LAFC는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토론토 FC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6연승이라는 멋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선수는 득점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 19세의 젊은 공격수 다비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경기 전반 마르티네스는 나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3분 에보비세가 선제골을 터뜨렸을 때 마르티네스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후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58분 LAFC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슛은 토론토의 골키퍼 숀 존슨에게 막혔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좌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널티킥 실패 후 10분 뒤인 69분 마르티네스는 갑자기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결국 부상으로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자리를 대신한 선수는 프랭키 아마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야는 교체 투입 직후 LAFC에서의 첫 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마르티네스는 벤치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페널티킥 실패의 좌절감, 부상으로 인한 조기 교체, 그리고 자신을 대신한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순간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LAFC 팬 커뮤니티에서는 마르티네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욕심과 질투를 부리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네요.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팬은 더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많았습니다. 부상도 많았고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렇다면 왜 팬들은 단순한 페널티킥 실패와 부상에 대해 이토록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마르티네스가 지난 몇 달간 보여준 행동들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마르티네스는 2024년 2월 베네수엘라의 모나가스 SC에서 LAFC로 이적했습니다. 만 19세의 어린 나이지만 그의 재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MLS 27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고 북중미 챔피언스컵, 클럽 월드컵, 리그컵에서도 3골을 추가했습니다. 실력만 놓고 보면 마르티네스는 분명 특별한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 날카로운 드리블,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 공격수에 가깝습니다. 베네수엘라 성인 대표팀에서도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뛰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평소 말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직후 그의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했을 때 마르티네스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을 뛰어넘겠습니다. 만 19세의 어린 선수가 패기를 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승부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말에 담긴 뉘앙스였습니다. 손흥민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견제하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팬들이 이를 젊은 선수의 패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줘야지 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소 삐딱한 성향을 보면 말에 뼈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부안가, 마르티네스로 구성된 공격진이 처음 함께 뛴 경기들에서 마르티네스의 이상한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요구해도 마르티네스는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거나 무리한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배이자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중 의사소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와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경기 중에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팬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이기적인 플레이 때문에 분명한 득점 기회들이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했다면 쉽게 골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들을 마르티네스 혼자 해결하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르티네스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면 천천히 걷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서 지켜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LAFC 팬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경기 중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팀이 계속 공격하는 동안 마르티네스는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마르티네스가 계속 공격에 집중한다면 득점 가능성이 높아요. 재능은 있지만 정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수입니다. 또 다른 팬은 재능은 있지만 문제도 많아. 너무 꾸준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부상도 잦아. 부상만 핑계로 주저앉지 않아도 그의 경기력은 형편없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르티네스를 벤치로 보낸 것입니다.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이 계속되자 감독은 더 이상 마르티네스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마르티네스는 손흥민과 부안가의 맹활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선수는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골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부안가의 모습은 마르티네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에보비세의 활약이었습니다. 7월 19일 이후 처음 선발 출전한 에보비세는 1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완벽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경기 후 에보비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상을 겪게 되어 안타까웠고 그 때문에 이번 시즌 제 리듬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스태프가 저를 건강하게 복귀시켜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에보비세의 겸손한 태도와 마르티네스의 오만한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에보비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회에 감사했고 그 기회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마르티네스에게는 이제 중요한 시험대가 남아있습니다. 오는 13일 오스틴 FC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LAFC가 서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스틴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6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강한 팀입니다. 지난 3월 16일 LAFC는 홈에서 오스틴을 만나 0대1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손흥민과 부안가는 A매치 일정으로 불참합니다. 다시 한번 마르티네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에보비세와 함께 최전방 투톱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LAFC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패기도 좋지만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인생교훈을 마르티네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